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 지한스님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날입니다. 음력 2월 23일 신미일 양날 화요일 되겠고 1년 중 73번째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탄생화는 아몬드고요. 탄생석은 컬러리스 스페넬이라고 합니다. 3월달 탄생석은 악구 아메린이고 오늘 탄생목은 라임 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행주대첩의 날입니다.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때 행주 산성에서 곤율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과 백성들이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긴 전투입니다. 행주대첩은 진주대첩, 한산도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불리고 진주대첩, 연안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육전 3대첩으로 불리며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 대첩과 함께 4대 대첩의 하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곤율 장군은 1593년 음력 2월에는 병력을 나누어 부사령관 서거에게 금천 금주산에 진을 치게 한 후 병력을 이끌고 한강을 건너 행주 산성에 주둔합니다. 이때 의병장 김천일과 승병장 처영의 병사도 합세하여 총 병력은 관군 3,000명과 의병 6,000명 등 병력은 총 9,000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1593년 3월 13일 음력 2월 12일 행주 산성에서 격전을 치루어서 일군에게 대승을 거둔 날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창립된 날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간단하게 신천지라고 합니다. 1984년 3월 14일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에서 창설된 신흥종교로서 현재 성도 수는 약 24만 명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일반적으로는 사이비 종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의 교육 방법은 자체 성경교육기관인 시원기독교 선교센터에서 계시신학으로 성경교육을 받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입교가 가능하며 6개월의 교육기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등, 고등 과정을 나눠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를린면도 신도 500여 명이 활동하는 즉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시아 16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9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2개국, 남아공 등 아프리카 5개국 등 전 세계 40개국, 33개 교회 및 109개 개척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신천지라고 불립니다. 이 뜻은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약속한 교단인 새 하늘의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층의 약칭이기도 하고요. 예수교는 신천지 교회의 교주가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증거장막 성전은 계시록 성취 사건을 증거하는 곳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의미로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약속된 성전이라는 뜻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의 날입니다. 파이, 수학에 나오는 파이죠. 파이의 날은 파이데이는 원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파이의 날은 원주일의 근사값이 3.14 이어서 3월 14일에 지어진 거죠. 보통 3.14159에 맞추기 위해 오후 1시 59분에 기념하는데 오후 1시 59분은 엄밀히 말하면
13시 59분이기 때문에 오전 1시 59분 혹은 13시 9분, 오후 3시 9분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학과에서 기념 행사를 엽니다. 3월 14일은 알파르트 아인슈타인의 생일이면서 스티븐 호킹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여러 방법으로도 기념되겠네요. 사람들이 모여서 원주일이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원주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모임에서는 보통 파이를 먹습니다. 또한 많은 행사의 원주일을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겨루는 대회가 열립니다. 분수 3과 7의 1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22가 되는데 이를 무한소수로 나타내면 3.142857 등등으로 파이 근사값이 되므로 7월 22일을 파이 근사값 날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화이트데이로 하기도 합니다. 화이트데이는 일본에서 유래한 날이기도 하지요. 일본, 대한민국, 중국, 중화민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에서 3월 12일에 지내는 상업성을 띤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바렌타인데이에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화이트데이가 없고요. 바렌타인데이만 남녀가 서로 선물을 교환합니다. 화이트데이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일본 과자 업체들에 의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져 일본 전역을 퍼지고 대한민국, 중화민국 등에 전파됐는 게 정설입니다. 일본에서는 마시멜로, 비스켓, 사탕 등의 제조업체들이 서로 원조라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세계 수학의 날입니다. 2019년 유네스코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3월 14일 세계 수학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1895년도 최애기 최고령 할머니라고도 하죠. 1895년 3월 14일 오늘 태어나셨다가 2005년 1월 25일 타계신 대한민국 체육 장수이자 여성 공식 장수인이기도 했습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던 1895년 3월 14일에 탈생했으며 3세기에 걸쳐 증손, 고손까지 4대가 함께 살았죠. 2005년 1월 2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향년 109세의 일기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바느질과 집안 청소를 손수할 정도로 비교적 건강했고 자식을 키우면서 회초리를 들지 않았던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져 부지런함과 낙천적인 성격이 장수의 비결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식사를 거르지 않는 등 평소 생활 습관을 유지해 왔다고 가족들이 전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철 교수팀이 대한민국 전체 100세 이상 노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전체 최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입니다. 한진입니다. 1949년 3월 14일을 나서 서울에서 출생했고 지난 한때 경기도 용인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 20세 시절 한국 배우 첫 데뷔에 이어 같은 해 69년 TBC 동양방송 공채 탤런트 9기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1970년 당시에 178cm 큰 키 때문에 약 5년 남짓 무명 생활을 하기도 하죠.
1990년 TV 방송 연기자협회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MBC TV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증조 할머니 역을 연기한 정애란의 맞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동갑이지만 TBC 탤런트 2년 선배였던 김수옥과 연애를 시작해 1974년 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잘 풀리면서 TBC 간판이자 청춘 스타 반열에 오르죠. 아주 주당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배우 황덕재의 증언에 따르면 소주 40병을 마실 정도라고 합니다. 소주 잔으로는 342잔이 나온다고도 전해지고 있죠. 기업인입니다. 1967년도 3월 14일 날 태어난 기업입니다. 서울서 이남 일녀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1살 아래의 남동생 김태컨 NC소프트 부사장이기도 하고요. 서울대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학위를 마쳤으며 박사과정 중 NC소프트를 창립하게 됩니다. NC소프트 창립 이전 아레야 한글을 공동 개발했고요. 한매소프트를 창립하여 도수용 한매 타자 교사를 개발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리지니2, 길워드 등을 통해 NC소프트를 전 세계적인 게임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2007년 12월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해외 진출 유공자 포상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던 분입니다. 기업인입니다. 1970년 3월 14일 4일날 태어난 홍정욱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이었고 정치인이었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 태어나 1985년 압구정 중학교 재학 중에 케네디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며 케네디가 다닌 고등학교를 어머니 양춘자 손을 잡고 찾아갔지만 낙방하고 6개월간 영어 교육을 거쳐 1989년 초우트 로즈메리 홀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만들라는 어머니 말씀에 간직한 채 고등학교를 마치고 식품기업 올가니키의 대표이자 사단법인 올제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차기 유력 주자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헬로드 경제 코리아 헬로드를 보유한 미디어 헬로드 지분 47.8%를 광주 전남에 연고를 둔 건설업 중심의 중견기업 중흥에 매각한 홍정욱 헬로드 회장은 대주주에서 5%만을 가진 주주로 남게 되면서 헬로드 임직원에게 보낸 글에서 헬로드가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과 콘텐츠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점차 커지는 계열사들 리스크를 분리하고 투자 회수하는 결단도 내려만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4월 9일 노원구 병 선거구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시 진보당의 후보였던 노회찬을 누르고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11일 19대 총선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홍정욱 부친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연기자 남궁원 배우입니다. 홍정욱 모친은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한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 스튜어스 출신인 양춘자고요. 홍정욱 누나 홍성아는 현재 헤럴드 개사인 헤럴드 아카데미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김범님 스님인데 독립운동가이십니다. 1899년 9월 27일 출생해서 1964년 3월 14일 사망하셨습니다.
일제감경의 불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 출신이고 경상남도 동래에서 성장했어요. 불교 승려 출가 이후 법명을 법산, 필명을 김철화로 썼습니다. 14세인 1914년 은혜사로 출가하고 이듬해 보모사 명정학교 1년 과정을 마친 후 강원에서 사교과를 수료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경성보에서 한용원 스님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동네 보모사의 만세운동을 주도했고요. 만세운동 후 경찰의 경계만을 피하여 1919년 4월 상하이로 망명합니다. 해방 이후 동국학원의 이사장이 됐고 1948년 3월 미 군정장관 딘 소장으로부터 5월 10일 총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1949년 8월 20일 민족진영강화위원회 상무위원에 선출되고 1952년 문교부 장관에 임명되고 195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됐습니다. 제3대 미니오로 활동하는 등 정치에도 참여했고요. 1959년 원자력 원장을 맡았고 1963년대는 동국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인재 양성과 교육에도 남다른 여유를 보였습니다. 1964년 3월 14일 66세의 나이로 인멸하셨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저문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서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목매어 운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바로 이 노래들을 작곡하신 작곡가입니다. 박춘석 씨입니다. 본명은 박의병이고 호는 백호라고 합니다. 1930년 5월 8일 날 출생했다가 2010년 3월 14일 사망하신 작곡가입니다. 박춘석 씨는 1930년 5월 8일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음악과에 입학했으나 중퇴를 하고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편입을 한 이후 학사 학위로 마쳤습니다. 1952년 미 8군 무대에서 피아니스트로 첫 데뷔한 그는 1955년 101희가 부른 황혼의 엘레지를 작곡하면서 작곡가로 데뷔를 하죠. 그 이후에 비 내리는 호남선, 마포종점, 초를 포함한 2,700여 개의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특히 가수 이미자의 노래를 많이 작곡했으며 한번준 마음인데와 섬마을 선생님을 작곡한 작곡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요. 199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작곡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동생 박금석의 보살핌을 받다가 2010년 3월 14일 자택에서 81세의 나이로 타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나머지 시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